자, 앞서 우리가 1910년대 독립운동 봤죠? 이번엔 20년대예요. 20년대 일단 국내만 볼 겁니다. 국내. 20년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 사회주의란 단어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3.1운동 우리 배웠다시피 아이고 그럼 요 이후의 사건은 20년대라고 보면 되죠. 요때 변화는 뭐냐면 사회주의가 들어와요. 사회주의의 오리지널 원조국이 어디예요?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시작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20년대에는 사회주의 광풍이 붑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자들 보통 비하하면서 뭐라 불러요? 빨갱이.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빨간색으로 칠한 겁니다. 사회주의자들 좀 반대되는 개념 뭐라 불러요? 파랭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빨갱이, 파랭이. 근데 전문용어로는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결론은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민족주의계 파랭이, 사회주의계 빨갱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좀 더 심화해 볼까요? 3.1운동 이후에 이게 들어오면서 민족주의계, 파랭이, 우파, 우익 이렇게 불러요. 사회주의계, 빨갱이, 좌파, 좌익. 오케이? 좌익, 우익. 들어봤죠? 좌우.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져. 이 둘이 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지금도 사이 좋지 않잖아요. 북한이 빨간색 국가고 우리 남한이 파란색 국가잖아요. 이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그래서 우리 남한 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회주의 정당이 있었어. 조선공산당이라고. 공산당이 있었어. 우리 남쪽에. 자, 근데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추진하는 게 달라. 추구하는 게. 민족주의계 같은 경우는 민족을 더 우선시합니다. 계급보다. 네, 일단 사회주의가 뭔지 알아? 사회주의는 지배계층이 있고 하층민이 있는데 하층민들한테 관심을 더 둡니다. 얘네들이 이 지배층을 끌어내려서 평등한 세상 만드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부르냐면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계급혁명. 하층민들이 이 상층부 애들을 끌어내려서 평등한 세상 만드는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게 사회주의계고, 그래서 얘네들은 민족보다는 이 계급 투쟁이 더 우선시 되는 거야. 계급 중에서도 하층민들, 잘 못 살고 약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라 독립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일제치하더라도 하층민들이 잘 사는 사회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큰 틀에서는 독립은 둘 다 추구를 하지. 근데 이제 민족주의계가 얘네들은 요걸 추진합니다. 실력 양성운동. 힘을 키우자. 그래서 선, 실력, 후 독립. 우리가 지금 힘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제로부터 벗어나려면 뭐 하면 돼? 힘을 키우면 되지. 힘을 키우고 나라를 되찾자. 이거 우리 앞서 배운 국권 패탈기 때 뭐랑 비슷해요? 힘을 키워서 나라 망하는 걸 막자.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애국계몽운동 기억나나요? 애국계몽운동이 이걸로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전에 애국계몽운동이라고 부르고 일제시대 때는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불러요. 파랭이들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둘로 쪼개져. 타협계. 누구랑 타협하는 걸까? 일본이랑. 더군다나 20년대는 일본이 무슨 통치하나요? 문화 통치하죠. 겉보기엔 좀 허용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야, 일본이 허용해 주니까 일본한테 자치권을 얻어내자. 일본의 식민 지배는 인정을 하고 우리가 법도 만들고 우리 조선민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치권을 주장하자.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자라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 근데 이쪽은 비타협계. 뭔 소리냐? 일본의 식민 지배 자체를 거절을 해야지. 식민 지배 인정한 상태에서 타협하자고? 개새끼들. 해가지고 똑같은 파랭이들인데 둘로 쪼개집니다. 얘네가 자치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치론자라고도 해. 대표적인 게 이광수. 이광수 이때 앞서 기미독립선언서 작성했던 최남선과 더불어 천재라고 불린 사람이거든. 독립운동도 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자치론을 주장하면서 친일로 변절을 하기 시작하죠. 최린, 김성수. 김성수가 동아일보 만든 사람, 고려대학교 만든 사람.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를 인정한 상태에서 자치권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얻어내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발언권을 얻자. 근데 전제는 뭐야?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타협하자 이거지. 어떻게 보면 순수 무결하게 봤었을 때는 변절자들인 거죠. 부분적인. 그래서 이런 배신자들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민족주의에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실력을 기르려고 했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원래는 민족기업 설립운동이 예전에 가르쳤는데 지금 교과서에 빠졌어요. 그래서 민족기업 설립운동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중학교 때 다 했었죠. 물산장려운동, 한마디로 일본 도요타 사지 말고 우리 현대차 사자, 외국의 애플 사지 말고 우리 갤럭시 사자,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이 배경은 20년대 일본이 회사량과 관세 없앤 거 기억나요? 그래서 기업 세우기가 좋잖아. 우리 기업도 세워지고 일본의 기업도 막 생기죠. 그러니까 조만식이 평양에서 준비한 건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구호가 시험 잘 나와요. 조선 사람은 조선 거 쓰자. 내 살림은 내 것, 우리나라 거를 쓰자. 이걸 노래로 만든 거 있잖아요. 신터부리 신터부리야 우리 몸엔 우리 건데 왜 이렇게 못 부르냐? 무슨 노래인지 알죠? 신터부리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좋아. 우리 몸에는 이 손가락 두께도 그렇고 갤럭시가 좋아. 애플 너무 조그매. 애플은 먹는 거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 것 사쓰자라는 운동이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결과 사회주의가 비판해. 야야야 갤럭시 거 사자고? 야 그거 하나 얼만데? 뭐 150만 원?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사면 누구 거 사는 거야? 드래곤 이재용 거 사는 거라고. 그거 사봤자 이재용 그 새끼들 배만 불리는 거지 우리 독립운동에 도움이 안 돼.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누구 편이라고 그랬어? 하층민 편이라고 그랬잖아. 이재용이 꼭대기 했잖아. 비판합니다. 야 이거는 부르주아 새끼들, 돈 많은 새끼들 배불러주는 것이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해. 왜 우리 물건 막 사쓰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갤럭시 애플 거 안 사고 갤럭시 막 사니까 이거 소화를 못 하는 거야. 그거 내가 찍어내는 것보다. 그러면 나와 있는 물건보다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건 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150만 원 하던 게 250만 원 뛰어버리는 거야. 오히려 물가가 뛰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진 거지. 그런 피해가 또 등장했었대. 또 일본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봐서 탄압하고. 이게 그 유명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 말 그대로 대학교 세우자는 운동이죠. 배경 문화통치. 일본이 학교 세우는 거 허락해 줍니다. 제도상으로. 그래서 이상재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런 구호를 외쳐요. 1천만이 이런 식 모금합시다. 그 얼마가 뭐요? 1,000만 원. 이거 대학 세우자 이거요. 그래서 근데 모금이 잘 안 돼. 그리고 일본 탄압합니다. 그리고 일본 이렇게 하지. 야 너네 돈 왜 모으는데 1,000만 원? 그걸 학교 만든다고? 야 깝치지 마.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서 일본에도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다 똑같이 경성제국대학이라고 만듭니다. 근데 대학은 만들어줬지만 물론 조선인 입학하죠. 하지만 일본인들이 대다수 입학하고 조선인마저도 거의 친일파 위주로. 그래서 이게 해방되고 나서 뭘로 개성됐냐면 우리 서울대학교로 개성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는 일본 애들이 만들어준 경성제국대학을 개성한 거예요. 물론 다른 대학교하고 같이 합쳐진 거긴 하지만 뿌리는 여기라는 거지. 정통성이 떨어집니다. 그 선생님 서울대 안 갔어. 정통성이 떨어져가지고. 저런 대학 안 가 나는. 오히려 정통성은 어느 대학이 있을까? 몇백 년의 역사를 유지하는. 몇백 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 말부터 있었잖아. 몇백 년이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걔네 막 입학식 하면 환영회 때 막 막걸리 마시고 막 졸업할 때 한복 입고 막. 지금 성균관대학교 재단이 어디예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기업인 삼성재단이에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이거죠. 오늘 기사 보니까 그 성균관대학교에 유명한 반도체학과 이런 데들도 등록을 잘 안 한대. 왜냐면 의대생들 많이 늘린다 그러니까 다 자퇴하고 재수한다고. 의대생들 누고. 그래서 아무리 삼성 반도체 요거더라도 의대 못 따라잡는다. 의사. 내 딸 공부 좀 하기 시작하는데 공부 잘한다 해도 나 의사 안 시킬 것 같아. 선생님 지금 여기 어금니 사랑니 빼고 어금니 사랑니 빼서 약간 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좀 조각미남이 약간 부었는데 이거 근데 한 시간 동안 하는데 이 입냄새랑 이 소리를 집 가서 다 들어야 돼요. 선생님 이게 이를 예를 들자면 배 이게 치료한다 해봐요. 쭉 갈랐을 때 여기 막 지방 덩어리에다가 막 피에다가 그런 짓을 왜 해? 미안해요 의대생들 가세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밀립대학 설립운동 농담이에요. 농촌 계몽운동 개몽 배웠잖아. 뭐야? 깨우쳐주다. 개꿈이 아니라 그랬죠?
깨우쳐주는 거. 농촌에 무식한 농민들이 많잖아.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할머니 일제시대 살았는데 한글 모른다니까? 일본어는 잘해. 스미마생, 아레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뭘 잘한다 그랬어. 숫자는 잘 알아가지고 돈은 잘 센다 그랬잖아. 우리 할머니 딱 요 세대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조선일보에서 문자를 보급해야 되겠다. 이 문자는 한글이겠죠. 그래서 이런 구호.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Knowledge is power.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 아래 문자를 보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었어. 선생님 이런 교재 만든 것처럼.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해. 문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는 거지, 멍청한 사람들.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들. 한글 알려주려고. 자, 따라서 보세요. A4 역사 굿. 알려주는 거지. 동아일보도 지지 않죠. 얘네는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분하로드는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로 민중속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농촌에 우리 민중들 많이 사잖아. 멍청한 민중들. 그래서 멍청한 민중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깨우쳐 주자. 정민TV is good. A4 역사 구독 좋아요 땡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민중성을 파고들어서 농촌 계몽운동 펼쳤던 것이 동아일보라는 거. 여기 특히 더 잘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돈 벌자. 똑똑해지자. 멍청한 사람들 깨우쳐 주자. 실력을 기르려고 했었던 파랭이 계열의 운동이라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 계열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강자랑 약자 중에 누구 편이다? 약자 편이다. 그래서 약자들을 지원하는데 힘을 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지원해줘. 그래서 소년들. 지금이야 소년이라 좋은 표현 쓰지. 그때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개새끼야. 그랬더니 천도교에서 나섭니다. 천도교에서는 인내찬 세상 기억나나요? 사람 속에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너도 하늘, 너도 하늘, 너도 하늘. 그래서 최시영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린이 속에도 하늘이 있는데 왜 개새끼라 그러냐. 하느님이 개새끼야 씨발?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자. 하느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도교는 어린이를 대우해자라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 주인공이 방정환. 방정환이 좋아하는 가구가 있잖아요. 몰라요? 방정환이 맨날 그 가구 좋아해서 거기만 앉잖아. 소파. 그래서 방정환 호가 소파예요. 소파 방정환. 그래서 막 어린이한테 개새끼 그러면 들고 있던 방석 던져가지고 소파 던져가지고 깝치잖아요. 미안해요. 좀 억지가 있었어요. 소파, 이건 진짜예요. 호가 소파예요. 방정환 선생님이 동학의 1대 교주가 최재우죠. 최시영. 3대 교주가 손병인데 선생님 알기로는 손병이 사위야. 그래서 동학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동학이 천도교잖아. 그래서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사람 사진 선생님 실제는 안 왔는데 사진 보면은 중전 보여줘. 딱 중장. 마치 김두한 같아. 깡패 김두한. 근데 말과 행동은 어린이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생긴 건 이건데 어서 오세요 하늘님 하면서 어린이도 사랑해주고. 그래서 어린이날 만들었잖아. 며칠이야? 원래 5월 1일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잡지 만듭니다. 어린이라고. 그래서 천도교, 소파 방정환, 어린이날, 어린이. 소년운동 구별할 수 있겠죠. 여성, 군의회라는 거 만들어집니다. 좌우 합작이에요. 선생님 여기 원래 사회주의 계열 플러스 민족주의 계열 써야 되는데 칸이 없어가지고 아까 설명했죠? 좌익, 우익 손잡았어. 그래서 선생님 보라색으로 한 거야. 우연이죠. 그래서 군의회 여성계의 남자, 여자, 여성계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손잡은 단체예요. 원래 남자가 먼저였거든. 이게 신간회인데 이 위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 하려고 뺀 거예요. 신간회가 남성계의 좌우합작이에요. 그래서 군회는 그 와이프들이 모인 단체, 자매단체. 그래서 군우라는 잡지도 만들었습니다. 자, 형평운동. 평평하게. 이게 평등할 평자거든.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이게 저울 형장가 그럴 거야. 저울이 평평해지잖아. 그래서 이건 백정들이 한 운동이 아니라 백정 출신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백정이 조선시대 누구예요? 제일 하층민들이잖아. 킹 오브 더 베스트 오브 더 천민이잖아. 그래서 양반들하고 눈도 마주쳐. 눈 마주치면 싸다기 쳐버린단 말이야. 이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 나중에 백정 출신 중에 반란 일으킨 애도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임꺽정?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10대 초반 때 임꺽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최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무를 그러니까 차별받은 거야. 자기가 백정 출신 아들이라고. 백정 출신 아들이면 백정 아들이면 자기도 백정이거든.
능력을 있는데 백정이라고 찌질하고 밟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반란 일으키는데 옆에 된 통나무 딱 뜯어가지고 뜨드득 뜯어가지고 돌리면서 확 포조들한테 던지면서 반란 일으켰던 조선의 3대 도적 중에 하나입니다. 임꺽정. 나머지 2명 누구인지 알아요? 조선 3대 도적. 임꺽정의 난 해서 임꺽정. 홍길동전. 홍길동. 장길산이라고 있어요. 그중에 임꺽정은 백정 출신. 백정에 대한 차별 때문에 들고 일어난 아이인데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 통나무 딱 뜯어가지고 반란 일으켰는데 이게 떠가지고 CF도 찍었잖아. 이렇게 장판이 있는데 장판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드르르 해가지고 세상을 다 깔아버리겠다 해가지고 장판이 쫙 깔리는데 아직도 기억나. 몇십 년 지났는데. 그래서 백정들은 그렇게 차별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근데 얘네 이미 법적으로는 평등이야. 언제? 신분제도가 가부개혁 때 사라졌잖아. 그래서 백정이라는 게 사라졌어. 1894년인데. 근데 사회적인 차별은 여전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진주에서 난리가 났네. 백정 출신이 지나가는데 양반 출신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했대. 그러니까 양반 출신이 백정 출신 새끼가 깝친다고 죽여버렸네. 그래서 안 되겠다 씨발 해가지고 조선 형평사라는 거 만들고 차별 없애달라. 이때 호족이라는 게 있었어. 호족에 백정 출신들 빨간 점을 찍어가지고 표시를 해버렸대. 애기들은 학교에서도 따로 교육받고 차별이 심했던 거지. 근데 이게 문제는 신분차별운동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본에 저항하는 움직임까지도 일본 저항한다는 구호도 나와. 그래서 유명합니다. 형평운동. 자, 청년들은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좌우 합작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계들이 제일 하층민들 관심이 많잖아. 이 중에서 딱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농민 노동자들이에요. 하층민 중에서도 이 둘의 관심이 제일 많아. 그래서 농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애들이 가스라이팅 많이 시키지. 너희들은 약자야. 저항해야 돼. 저항해야 돼. 너희들은 약자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런 거. 소작쟁이.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부르죠.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지니까 뭔가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근데 터무니없이 뜯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소작쟁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암태도라는 섬에서 일어난 소작쟁이. 성공했어. 그래서 소작료 한 100 줘야 될 걸 50으로 깎아주고 성과를 본 거죠. 그 다음에 노동쟁이. 이때 노동자들이 많어. 근데 거의 대다수 기업은 일본, 사장이 일본인이고 일본 애들은 월급 100만 원 주는데 조선인도 50만 원밖에 안 줘. 그리고 맨날 패고. 그러다가 원산에서 어떤 공장이 있는데 이 사업주가 일본 새끼야. 근데 노동자 조선인을 패버린 거야. 그 항의하다가 사건이 커지면서 파업까지 총파업을 하게 되면서 끝내 일본 애들이 항복하거든. 이게 유명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래서 농민 노동운동은 이 2개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운 거였어. 근데 나중에는 일본에 저항하는 구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정치적인 성격으로 바뀐 거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죠.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순수한 경제적인 목적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 이 당시 이런 운동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회주의가 독립운동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 저항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원래 여기 한 줄 더 넣어야 되는데 따로 뺐습니다. 학생운동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인공이야. 지금 20년대 하고 있죠? 3.1운동은 20년대는 아니죠, 미리. 근데 학생들이 중심된 3대 운동이 있는데 1, 2, 3라서 한 번에 정리하려고 쓴 겁니다. 재밌어요? 1, 2, 3. 아, 이 구성 코드가 좀 특이한데? 4, 5, 6. 자, 첫 번째 3.1운동 배웠어요. 고종의 장례식 때 만세운동 터진 거 바로 전 시간이었죠. 근데 요 2가지가 상당히 잘 나오는데 솔직히 이게 제일 잘 나오죠. 6월 10날 쌤이 바빠가지고 연두를 안 썼네요. 26일 날 터지는데 아까 이건 고종이 죽었을 때잖아. 고종의 아들이자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또 죽었네. 고종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게 아니구나. 고종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많이 모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만세운동 벌인 거잖아. 똑같아. 순종이 죽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잖아. 그걸 이용해서 제2의 3.1운동 준비한 거지. 근데 일본이 바보 병신이 아닌 이상 한번 크게 당했잖아. 그래서 일본이 일본 본토에서 군대 끌어다가 미리 삼엄하게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만큼 크게는 못했어. 그래서 이거는 서울에서만 벌인 만세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준비 과정이 특이했어. 사회주의계랑 민족주의계가 같이 준비합니다. 이거 아까 어떤 표현 썼어, 선생님이 또? 좌우 합작, 손을 잡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배경 결과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준비 단계였지만 준비 중에 손을 잡았다는 거지. 물론 학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학생운동이라고 보는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서울에서만 끝났고. 근데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또 제일 중요하죠. 이건 1929년에 터진 사건인데 배경은 원래 복잡한데 한 줄로 나주 열차에서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광주 가봤어요? 내일 가죠? 예. 너무 연결 잘하는데. 여기가 광주고 여기가 나주예요. 광주에서 이때 나주로 통학하는 기차가 있었나 봐. 근데 여기에 이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 일본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 있냐면 우리 이쁜 조선인 여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처럼 이쁜 여학생이었는데 이거 박기옥이라고 이렇게 있었고, 여기 또 다른 일본 애들이 있었죠. 일본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후쿠다라는 놈이 있었죠. 근데 이제 박기옥이랑 또 누가 탔냐면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 박준채라고 있었어요. 뭐 또 다른 원숭이들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 근데 후쿠다가 이제 박기옥이 누나거든. 보더니 희롱한 거야. 이뻤는지. 저 센징 이쁜데? 저 센징 이쁜데 하면서 머리 끄댕이 막 잡아당긴 거. 이쁜데? 저 센징 머리 이쁘다. 이렇게 막 앉았는데 옆에 있던 박준채가 봤더니 원숭이 새끼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람이 자기 누이 동생이네? 아니, 자기 누나네? 원숭이가 자기 누나를 이쁜데 하고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박준채가 열받잖아. 그래서 후쿠다를 부르죠. 어이! 후쿠다! 이름도 졸라 후지네. 후쿠다! 너 동생 있어? 동생은 쿠쿠다스? 하면서 막 장난치면서 장난 안 쳤어요. 박준채가 후쿠다를 부른 거야. 어이! 원숭이 come here! 꾸짖습니다. 준엄하게. 어디 원숭이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하고 꾸짖어요. 그랬더니 이게 후쿠다가 기분이 나빴는가? 박준채가 자기 막 훈계하니까 또 쪼센징이 훈계하니까 후쿠다가 어이없어가지고 쪼센징이라는 말을 내뱉죠. 쪼센징이 어디? 그러니까 박준채가 싫어하는 단어가 쪼센징이었나 봐. 쪼센징이 뭐야? 일본 새끼들이 조선이 비하한 단어가 조센징이에요. 우리도 우스개로 선생님도 영상에 하지만 일본 애들 뭐라 불러요? 뭐 쪽발이, 뭐 원숭이 막 그러잖아. 중국 애들은 짱깨 막 이러잖아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선생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때는 이 조선 사회에서 일제시대 때는 조센징이라는 단어가 우리 조선인을 비하는 단어였었거든. 그러니까 박준채가 안 그래도 차별 대우에 불만이 많았는데 조센징이라는 단어 내뱉는 순간에 그냥 박준채가 그대로 그냥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박준채가 후쿠다 선빵 날리면서 후쿠다 날아가게 되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집단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걸 조사할 거 아니야, 경찰서에서. 근데 경찰서에서 일본인들은 풀어주는데 한국인들은 잡아두고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씨발 족같다. 일제시대도 족같은데 이런 차별대우 받아서 쓰겠냐? 안 그래도 이때쯤이면은 우리 한국 학생들끼리 토론회, 독서회 하면서 서로 교류가 있었거든.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족같아. 해가지고 동맹휴학.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큰 이유가 광주에서 우발적으로 시작됐지만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아까 이건 서울만 했었잖아.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두 번째로 전국 단위로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나주 열차 사건에 박기옥을 괴롭힌 후쿠다를 박준채가 때리면서 시작된 거지만은 이 임에는 이미 차별교육이나 민족차별이 깔려 있었던 거지. 그거에 도화선이 된 게 요거였던 거고. 근데 편파적으로 차별을 하니까 열받았지. 그래서 이따 보게 될 요 신간애가 진상조사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왜 싸웠어? 해보니까 뭐 이쁜데 쪼센징 하면서 댕기 당겨서 떼는데 편파조사한 거예요. 막 나오잖아. 그래서 이 신간애가 여기서 활약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시위로까지 확산된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래서 요 날짜가 중요하죠. 몇 월 며칠? 11월 3일. 그래서 학생들이 중심이 됐잖아.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세를 불렀잖아.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학생의 날이 지정이 되었죠. 지금 학생의 날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 불러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가? 막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 옛날에는 학생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생소한 친구들은 알아두세요. 11월 3일은 학생 여러분의 날입니다. 5월 15일이 어린이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11월 3일은
학생의 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엄마한테 외치세요.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3일이에요. 몰라요? 이런 빠가! 이러다가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조용히 알려주세요. 엄마, 오늘이 학생의 날인데 내가 주인공이에요. 탕수육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켜줄지 몰라요. 안 시켜주면 엄마 국사 안 배웠죠? A4 역사 보세요. 알려주면은 아, 그래서 학생 날이구나 하고 탕수육에 팔보채 막 시켜줄지 모릅니다. 이해되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봤다시피 힘을 키우고자 하는 실력 양성 운동이었죠. 여기는 사회적 약자나 이런 운동도 지원하는 거였었죠. 사회 경제적 운동. 사회가 안 좋다 그랬잖아. 근데 이 둘이 손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민족 유일당이라고 불러요. 유일. 하나잖아. 두 개가 아니라 둘이 손잡는 거야. 선생님 무슨 색으로 칠했어요? 보라색. 선생님 센스쟁이잖아. 괜히 보라색이 아니라니까. 빨간색, 파란색이 만들어지면 합쳐지면 보라색이죠. 선생님 이거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손을 잡는 일이 벌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단어를 안 썼네. 그래서 탄생하는 게 신간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신간회인데 이건 안 썼네. 그래서 비웃지 마세요. 그래서 민족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보라색 단체 신간회가 1927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표는 그거 정리한 겁니다. 정작 제목은 안 쓰고 과정만 써놨네.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국공합작입니다. 자, 중국이에요.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국민당이라고 있고 공산당이라고 있어요. 느꼈겠지만 어느 당이 빨간색 같아요.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일본이라는 적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적에 이 둘이 사이 안 좋거든. 근데 일본이라는 공통된 적에 이 둘이 으르렁대고 싸우던 것을 멈추고 둘이 손잡았어. 혁명을 보시는 중국에서도. 이게 국공합작이야. 1차. 1차에 따른 건 2차도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때는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손잡았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야, 형님도 빨갱이 파랑이가 보라색 됐대. 보라색 좋나? 이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경. 중국 북경이죠.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하자라고 촉구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져. 여러 군데 만들어지는데 특히 여기에서 안창호였나? 이 사람이 빨리 보라색이 좋대. 졸라도 돼. 보라색 합시자고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지.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60만세 운동. 아까 얘기했었죠. 60만세 운동 언제? 준비할 때 이 둘이 손잡은 경험이 있었잖아. 내가 파랑인데 빨갱이랑 저 지저분한 빨갱이랑 손 잡아야 돼? 아 씨발 일본보다 낫지 해서 잡아봤는데 따뜻한데? 촉감 좋은데? 하면서 빨갱이랑 파랑이랑 손 잡았는데 괜찮았었거든. 그런 경험이 있어. 그리고 조선 민흥회라고 촉감이 좋으니까 몰래 이렇게 일부 세력이 만나서 뽀뽀도 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소규모지만 좌익과 우익이 만나서 단체를 만들었네? 신간회보다 훨씬 작은 규모겠죠. 경험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피해를 봐. 일본 새끼들이 이런 빨갱이 새끼들 족치려고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 배웠는데. 치안유지법. 빨갱이들이 많아지고 독립운동 활발히 하니까 1925년에 이런 빨갱이 탄압하는 치안유지법 만들어서 막 잡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 어렵고 가만히 봤더니 여기 내에서도 쪼개졌네. 배신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더군다나 손도 잡아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주의에게서 야, 이 배신자 새끼들은 친일파고 안 되겠고 이 새끼들은 좀 대화가 되더라고. 야, 우리 손 잡자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정우의 선언이라 불러요. 그래서 좌익이 우익의 손을 내밀는 거지. 이해됩니까? 여기 되게 어려워. 그래서 가급적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신간회는 무슨 색? 보라색. 보라돌이 뽀비. 그 노래 알아요? 옛날 보라돌이라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라색 되게 좋아해. 그래서 얘네들이 강령 3가지를 걸었어.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우리는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이 당시에 기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거지. 이 기회주의는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 걸까? 요 새끼들, 자치론자들.
요 새끼들. 이 새끼들 우린 부인한다. 왜냐면 우리는 여기랑 여기랑 합친 거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 애들 등장도 배경이 되는 거지. 이 귀주자들 배격하고 우리끼리 손잡자.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단결하자. 그래서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주의 나오면 무조건 저거야. 자, 그래서 어떤 활동 하냐면 이런 활동에 합법단체야. 신간회가 이름이 우리 앞에 배운 뭐랑 비슷해요? 신민회랑 비슷하죠? 신민회는 비밀단체였어. 백오인 사건으로 드러났잖아. 얘는 대놓고 합법적으로 활동해. 일본도 인정해줬어. 왜냐면 대놓고 활동해야지 감시가 편하거든. 그리고 수많은 지회, 체인점 많이 뒀었고 왕성하게 활발합니다. 활동합니다. 그래서 전국 순회하면서 강연회도 하고 얘네도 계몽 활동에 힘쓴 거지. 이 계몽은 빨간색 활동인가 파란색 활동이니까 주로 깨우쳐줘서 힘을 키우자는 거. 파랭이. 그래서 이건 주로 파랭이들의 입장이 반영된 활동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아까 진상조사단 보냈다고 그랬죠? 이거 나오잖아. 연결되는 거야. 여기서는 아까 저기 60만에서도 여기 연결되는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신간회에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 딱 터지니까 진상을 조사하겠다 가서 도와주죠. 그래서 요거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다 해체돼. 왜냐면 좌익과 우익이 손잡은 거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보도로 왔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익 중에서 여기서 요 새끼들과 친해진 애들이 또 등장하죠. 이걸 선생님 우경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치론자랑 타협한 애들이 등장합니다. 얘들 가만히 있겠어? 씨발 족같네. 또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국제적으로 놀아. 여기 빨갱이 있죠? 일본 빨갱이, 중국 빨갱이, 아라비아 빨갱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총괄하는 국제공산당이 있어. 얘네가 막 명령 때려. 여기도 선생님 생각했지만 손잡으라고 명령 때렸어 걔네들이. 근데 이때쯤 얘네들이 좌경화, 좌쪽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야, 파랭이나 손잡았더니 개새끼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원래 추구하는 농민과 노동자, 약자들을 위한 투쟁으로 더 힘을 써라. 한마디로 파랭이보다는 빨갱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중국도 국공합작 깨졌네. 그러면서 해체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소라는 표현을 써. 해소. 이 표현이 원래는 더 정확해요. 이해되죠? 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간략히 다시 소개하면 중국도 손을 합쳤고 중국 내에 합치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60만 세운동 때 손을 한번 잡아봤고 그 조그만 단체로 한번 합쳐봤고 또 빨갱이들이 어려우니까 야 파랭이들 변절자들 말고 니들과 손을 합치자 선언했었고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강령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체인점이 있었고 광주에서 일이 터지니까 이 지휘에서 진상조사단 파견해서 도와줬고 하지만 파랭이들이 변절자들과 손잡았고 빨갱이들도 큰 빨갱이가 야 씨발 좌쪽으로 가 그래서 좌쪽으로 갔고 그래서 중국도 깨졌고 결별하게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순서로 가르친 이유가 둘이 이런 색깔이 다르지만 손잡은 사례도 있다라는 거. 이런 사례들을 민족 유일당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해되죠? 파랭이들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파랭이들의 분화로드 운동, 파랭이들의 물산장려운동, 60만 세 운동 모습이에요. 여기 관에 누가 실려 있겠어? 순종황제. 그래서 특이한 점은 좌익과 우익이 준비 과정에서 손을 잡았었다. 그래서 보라색적인 요소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신간의 탄생의 배경이 된다. 자, 원산노동자 총파업, 빨갱이들의 활동이죠? 박준채예요, 이 사람이. 쪼센징 하니까 눈을 푸르르 뜨면서 눈에 뒤집혀서 선빵 날렸던. 이거 박기옥.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찾아보세요. 아무튼 누군가 훅끄다가 이거 머리 띵기니까 막 쪼센징 하니까 동생이다 박준채가 선빵 날리죠. 나중에 할아버지 돼가지고 막 연설하고 다니잖아. 영상 본 적 있죠? 박기옥. 누가 이쁜가? 자, 대동단결. 참고로 이 박준채가 나온 학교에 선생님 큰아버지가 여기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큰아버지의 선배가 박준채야. 요 선배가 여기 되게 광주 유명한 학교거든. 천재들만 가는 학교인데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서울대학교를 갔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네.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으로 누가 낙하산 들어오네? 들어봤나요?
11억에 박정희한테 총 쏜 사람 김재규가 오네. 김재규가 여기 사장으로 오더니 우리 큰아버지한테 머리 권총 들이대면서 씨발 꺼져 해가지고 우리 큰아버지가 꺼졌다란.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사업하시다가 우리 집안 졸라 잘 살았거든.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사업한다고 다 덜덜덜 마르셔가지고 다 말아 드셨다라는 그 전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집 내 앞으로도 그 많은 재산들 다 말아 드셨어요. 그래서 거슬러 가면 김재규, 박정희를 쏴 죽인 김재규가 우리 집안을 몰락시킨 주인공이죠. 선생님, 김재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집안과 인연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박준차하고 인연이 있네. 자, 대동단결. 민족유일당 운동 사례죠. 대표적인 단체, 신간회. 남자들이 여기 갔다라면 와이프들은 근우회. 자, 최종 정리 갈게요.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3.1운동 이후가 20년대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계, 반대계열 민족주의계, 다른 말로 좌파 빨갱이, 우파 파랭이, 그리고 우파가 또 둘로 쪼개지죠. 일제 타협하는 자치를 주장한 타협계, 변절자들이죠. 지조를 지켰던 비타협계. 그래서 요 둘이 손을 잡게 되죠. 이렇게 둘이 손잡는 것을 빨갱이가 파랭이 손잡았기 때문에 보라색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 얘기했지만 정오의 선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치안유지법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변절자들 제끼고 손잡자라고 선언한 거였었죠. 그래서 이게 탄생했고, 그래서 기회주의를 배격하자라는 강령 보면은 신간의 성격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혜가 많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진상조사단 보낸 거, 그리고 해체 과정 한번 보면 되고. 그래서 파랭이들, 민족주의계는 힘을 키우는 게 목적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국산품 매용운동 했고, 대학 세우자고 했었고, 멍청한 사람들 깨우쳐주자고 운동했었고, 반대로 사회주의계 빨갱이들은 약자들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자들. 그래서 소년운동은 천도교 기억해줘야 되고, 여성계의 좌우합작 군우회, 백정 출신들의 사회적 폐지운동이었었죠. 진주 형평사. 그리고 농민노동운동이 사회주의 계열의 진짜 제대로 된 지원 세력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암태도 조작등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나중에 일본이 정하는 성격까지도 진행이 된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운동, 요건 배웠고, 요거 구별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게 잘 나온다. 이때는 순정의 죽음이 계기되었고 준비 과정에 보라색이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요 배경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후쿠다 알아둬야 되고 신간회가 도와줬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료에서는 어떤 운동인지 매칭만 시키면 돼요. 대학 세우자, 멍청한 사람들 깨우쳐주자, 그리고 우리 물건 사 쓰자. 그 60만 순종의 장례식 때 좌우합작. 자, 노동자들의 어떤 운동, 박준채 후쿠다 선빵 날리네. 박기옥을 자기 누이를 괴롭혔기 때문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학생의 날, 신간의 지원 이런 표현 좀 알아두면 되고 대동단결. 그래서 이런 거랑 성격 같은 게 신간회가 가장 대표적이다.